오늘은 왜 사람들이 캠핑장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캠핑 사이트는 이제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채 조용히 비어 있습니다. 예약 게시판을 들여다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웠고 성수기에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만큼 인기가 몰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일 예약도 가능할 만큼 여유가 생겼고 주말임에도 캠핑장은 한산합니다. 한때 힐링의 성지로 불리며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들은 어느새 조용해졌고 텐트를 치고 자연을 즐기던 사람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캠핑장 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긋났고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의 변화로 보기엔 낯설 만큼 캠핑 시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캠핑이 대중적인 여가로 자리 잡은 시기는 의외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캠핑은 일부 마니아들의 취미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장비를 직접 챙기고 불편을 감수하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캠핑이 가족 단위 레저로 확장되면서 시장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가볍게 떠날 수 있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미디어의 영향도 더해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캠핑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일상의 해방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각인되었습니다. 캠핑은 점차 특별한 취미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환경 역시 이 흐름을 가속했습니다. 해외여행은 비용과 일정 조율이 부담스러웠고 국내 관광지는 늘 사람으로 붐볐으나 캠핑은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공간을 찾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과도한 지출은 원하지 않았고 캠핑은 그 기대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초창기 캠핑장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설은 최소한에 머물렀고 기본적인 화장실과 샤워장만으로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용 요금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추가 비용 항목도 지금보다 단순했으며 불편함조차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모닥불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운영자들 역시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존 부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공급과 수요는 비교적 균형을 이뤘고 캠핑은 부담 없는 여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약 방식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고 복잡한 이용 규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캠핑은 비용보다 경험이 중심이 되는 문화였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공급 확대였습니다. 캠핑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사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왔고 유휴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들 역시 캠핑장을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 인근에는 대형 캠핑장이 잇따라 조성되었고 기존 농지를 용도 변경하거나 야산을 정비해 영업을 시작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캠핑장은 토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지만 캠핑장 업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설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여졌고 초기 투자금 회수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기 설비, 상하수도, 진입도로, 정비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고 일부 업주는 이 부담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 차이는 점차 벌어졌고 주말 요금이 평일보다 크게 오르는 구조가 굳어졌으며 휴가철에는 평소의 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요금 체계 역시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조기 예약 할인, 취소 수수료 차등 적용, 체류 기간에 따른 요금 조정 등 호텔식 요금 전략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캠핑장, 같은 자리인데도 예약 시점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가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캠핑장들은 동시에 프리미엄화를 시도했습니다. 글램핑 시설을 도입하거나 카페와 매점을 운영하며 편의성을 강조하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일부는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상당수는 시설 투자에 비해 만족도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캠핑장은 저렴한 힐링 공간에서 비용이 부담스러운 숙박시설에 가까운 인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연보다 요금을 먼저 따지게 되었고 캠핑의 매력은 점차 퇴색해 갔습니다.
캠핑장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겉으로 보이는 기본 요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약 화면에 표시된 가격은 시작에 불과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추가 비용이 붙는 구조였습니다. 사이트 사용료 외에도 온수가 유료이거나 동전 투입식으로 샤워 시설 요금이 별도로 책정되는 캠핑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어 여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비 역시 새로운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캠핑장은 차량 한 대당 이용료를 받거나 추가 차량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사이트 내 주차가 가능함에도 별도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 체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기 사용료까지 더해집니다. 전기 연결은 기본 서비스가 아니라 선택 옵션인 경우가 많고 콘센트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여름철 냉방기기나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필수가 된 환경에서 전기 요금은 더 이상 부수적인 비용이 아닌 필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모품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작이나 수처럼 필수적인 물품을 현장에서 구매할 경우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고 일부 캠핑장은 외부 반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역시 별도로 받는 곳이 늘면서 환경관리 비용이라는 명목이 또 다른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별 항목이 쌓이다 보니 예약 시 확인한 금액과 실제 지출액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예약 시스템에는 기본 요금만 강조되어 표시되고 추가 비용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할 경우 성인 기준 인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비용이 붙고 일정 연령 이상의 어린이도 추가 인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역시 별도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캠핑장이 늘고 있습니다. 캠핑장 입장에서는 각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숨겨진 요금처럼 느껴집니다. 복잡해진 가격 구조는 신뢰를 약화시키고 캠핑에 대한 피로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에 걸맞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대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캠핑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 시설의 개선은 제한적이었고 화장실과 샤워장은 여전히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위생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이용객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함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이 됩니다. 공간 구조의 변화 역시 곳곳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트 간 거리가 점점 좁아지면서 예전보다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텐트와 타프를 설치하고 차량까지 세우면 여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아 사적인 영역은 줄어들고 이웃 사이트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서비스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선 인터넷이 제공되지만 접속 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여기에 예약과 환불 정책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더욱 쌓여갑니다. 특히 기상 악화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불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상승했지만 만족도는 정체되었고 결국 이용자들은 가성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캠핑의 매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캠핑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문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캠핑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캠핑의 모든 것이 새로웠고 작은 불편함조차 낯선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하루가 특별한 경험으로 여겨졌습니다. SNS에 캠핑 사진을 공유하는 문화도 확산되며 감성적인 분위기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선함은 점차 옅어지며 캠핑은 더 이상 일부만의 취미가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평범한 여가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경험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흥분보다는 비교로 옮겨갔습니다. 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 때 과연 캠핑이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인지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준비의 번거로움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텐트, 침낭, 취사도구, 식재료까지 직접 챙기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고 장비를 싣고 설치하는 과정도 노동에 가까웠습니다. 또 캠핑 장비를 구매하려면 초기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고 렌탈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과 품질 문제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설치와 철수에는 체력이 소모되고 비가 오면 상황은 더욱 번거로워집니다. 젖은 장비를 정리하는 일은 캠핑 이후까지 부담으로 이어졌고 휴식을 기대하고 떠났다가 더 피곤해져 돌아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연 환경이 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일정이 쉽게 틀어졌고 계절에 따라 더위나 추위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도 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씨를 예측해 예약을 유지할지 취소할지를 고민하는 일마저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든 불편과 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캠핑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한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편안한 숙소에서 쉬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점차 확산되었고 캠핑은 합리적인 선택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방문율은 낮아지고 신규 이용자 유입도 둔화되었습니다. 시장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한때 붐을 이뤘던 캠핑 열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캠핑을 하나의 독립된 여가로 보지 않고 다른 숙박 형태와 직접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은 짐을 챙길 필요도 없고 도착하자마자 침대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생이 관리된 욕실과 온수, 냉난방 시설은 기본이며 일부 숙소에서는 조식까지 제공됩니다. 숙소 주변에는 식당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선택지도 넓습니다. 펜션 역시 분위기와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하고 소음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대부분 주방이 마련돼 있어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고 바비큐 공간이 제공되는 곳도 흔합니다. 캠핑 분위기를 일부 느낄 수 있으면서도 설치나 철수 같은 번거로운 과정은 없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한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인기 캠핑장의 주말 요금이 중급 숙박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만족도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비 구매, 유지, 소모품 비용까지 고려하면 체감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호텔과 펜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비교적 빠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예약 전 평점과 리뷰를 통해 품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신뢰를 높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리스크가 적고 편의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만의 매력으로 여겨졌던 자연과의 교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가치보다 불편함과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경쟁 구도가 달라지면서 캠핑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고 수요는 다른 형태의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산업에서 재방문율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생존을 좌우하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이미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도록 만드는 것이 비용과 효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캠핑 시장에서는 이 핵심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녀간 고객이 다시 방문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단골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동기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그 결과 많은 이용자에게 캠핑은 한 번 경험으로 충분한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리뷰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약 전에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평점이 낮은 캠핑장은 신규 예약이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캠핑장들이 할인 정책에 나서며 평일 할인, 장기 체류 할인, 조기 예약 프로모션 등 각종 마케팅 전략이 동원되었고 SNS 광고와 인플루언서 협업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격 인하만으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일시적으로 방문객은 늘어도 근본적인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캠핑장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매각을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례들도 나타났고 매물로 나온 캠핑장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자들 역시 성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비수기를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방문율 하락은 단순한 이용자 감소를 의미하지 않고 이 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캠핑장을 가성비 좋은 휴식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고 그 판단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의 위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소비자가 거부한 것은 비용 자체가 아니라 그 비용에 상응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캠핑장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고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소비자를 향한 진심 어린 변화여야 합니다. 캠핑장 산업의 미래는 결국 시설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